입니다. 이번에는 그 모기지 론 받는 순서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특별히 순서라고 할 게 없고요. 그냥 그 저 같은 론 오피서들이 원하는 서류를 갖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순서로 그 론이 나오는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신청이라는 거죠. 신청.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면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론 오피서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이나 또는 그 저희 같은 랜더에 있는 저희 같은 LO 혹은 MLO 론 그 오피서들하고 이자율에 대해서 특히 상담을 하는 거죠. 실제로 상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자율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자율을 얼마나 좋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국 상담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파이코 스코어가 얼마인가, 두 번째 다운페이가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다운페이가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이제 론 어마운트가 얼마인가, 이 세 가지. 그래서 파이코 스코어는 보통 740 이상, 다운페이는 보통 30% 이상, 그리고 론 어마운트는 보통 30만 이상. 뭐 요렇게 됐을 때 특별한 그 어떤 손해나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신청이 끝나면은 사인을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L2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인을 하게 돼요. 사인을 하면 신청이 됐다는 뜻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론은 100%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서류 제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음 과정은. 그래서 서류에 대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서류들, 그냥 뻔한 서류들 있잖아요. 뭐 아이디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건 그냥 내면 되고요. 이 서류에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컴을 어떻게 그 입증할 것이냐. 또 하나는 현재 뱅크 스테이트먼트. 랜더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 혹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LTV니 또는 DTI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뱅크 스테이트먼트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겠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충분히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느 정도 그 여윳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4개월 리저브를 얘기를 드렸죠. 이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꾼돈이 아닌가? 꾼돈이면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운페이 이런 거를 돈을 꾸어서 다운페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론 그 상환과 플러스 꾼돈에 대한 상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반드시 깨끗해야 되고 100% 입증이 될 수 있는 돈이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3개월 전에 다운페이 할 돈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4개월 리저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저기 수수료 낼 돈 있잖아요. 이것들을 늦어도 3개월 전에 뱅크에다가 다 갖다 넣고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돈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혹시라도 현금을 내가 다운페이를 하겠다고 모아놓은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몇천 불씩 또는 일주일에 몇천 불씩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자꾸 어카운트에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넣어 놓으시고, 그러고 3개월 전에 이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중에 이걸 넣어 놓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넣어 놓지 못했다 그러면 일단 저희하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셔야 되고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컴을 입증해 주셔야 된다. 이 두 개 서류가 핵심입니다. 특히 인컴에 대한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Qualified Mortgage라서 QM 또는 Non-QM. 그러니까 인컴을 내가 텍스 보고 한 것만으로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 현재 같은 경우에 대략, 지금 현재는 2023년 11월 말입니다. 대략 그 QM은 7% 안팎, 그다음 non QM은 9% 안팎, 이렇게 된다. 요게 핵심 서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언더라이팅이라는 과정이죠. 이게 뭐냐면 심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 서류에 문제가 없는가,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가. 이것만 입증이 되면 다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더라이팅을 하는 걸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에 프리 어프루벌 레터를 드릴 때 거의 예외 없이 다 론이 나온다. 그래서 프리 어프루벌 레터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문제 없이 론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다.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언더라이팅은 저희 회사 내에서 그 이분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가를 심사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프레이절이라는 과정이 있고, 여기 또 하나 빠졌지만은 이 어프레이절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어프레이절 과정에 뭐가 있냐면 집값을 감정하는 거죠. 집 감정. 그래서 그 저희 회사 밖에 있는 웨이브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집값을 감정을 하면 이제 세세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집값을 감정해서 집값에 감정된 감정 금액과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판매 금액 중에 더 낮은 금액을 가지고 모기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에 사기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집값 감정을 받으면 90만 불이 나왔다. 그럼 기준점은 90만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100만 불이 아니고. 요럴 땐 살짝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하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프레이절, 감정을 거쳐서 요때 이제 또 함께 진행되는 게 뭐냐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 퀘스천에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콘도를 체크를 해요. 이 콘도가 문제가 없나.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콘도의 지분을 뭐 한 30% 갖고 있다. 이러면 론이 안 나옵니다.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망하거나 이러면 콘도 전체가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론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어프레이저를 끝나면 론 어프루벌, 그러니까 소위 론 커밋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준다는 사인이죠. 뭐 준다는 편지. 근데 저희는 이제 편지가 따로 없지만 어쨌든 론 어프루벌이 되게 돼요. 이건 이제 주로 컨디셔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죠. 론 승인이 되는데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언제까지 제출하라, 뭐가 보여져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간단한 조건들이에요. 쉬운 문제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클로징 때 돈이 다이렉트로 그 저쪽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셀러의 셀러 변호사한테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혹은 이제 타이틀 컴퍼니에 돈이 넘어가서 그 타이틀 컴퍼니가 알아서 하든가, 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최소 일주일, 뭐 나머지는 이제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